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드름을 해결하는 피부 미생물. 진짜 신경 많이 쓰이죠. 청소년 여드름부터 시작해서 성인 여드름까지. 자,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이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국가건강정보 포털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여드름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 활성화가 되는데, 이 남성 호르몬은 남성 물론 여성에게도 분비가 되며, 사춘기에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피부의 피지선이 커집니다. 기름샘이죠. 두 번째, 여드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피지선과 피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피지선은 여드름이 흔히 발생하는 얼굴, 등, 가슴 부위에 많이 분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피지는 모낭의 열린 부분을 통해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만,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피지가 모낭 내벽을 자극해 내벽 세포가 더 빨리 탈락을 하고, 탈락한 세포들이 엉겨서 모낭의 구멍을 막습니다. 이것이 여드름의 기본 병변인 면포입니다. 모낭 속에 고여 딱딱해진 피지를 면포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오늘 얘기할 내용인데요.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모낭 내에 상주하고 있는 균은 지방 분해 효소를 분비를 하는데, 이 효소가 피지 중에 중성지방을 분해시켜서 유리지방산을 형성하는데, 이 형성이 된 유리지방산은 다시 모낭을 자극시켜서 모낭벽을 터뜨려요. 결국 피지, 세균, 탈락된 세포가 피부로 방출되어 홍반, 부종, 고름이 생깁니다.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원인은 가장 큰 것은 호르몬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나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사춘기에는 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 안드로겐은 남성의 경우에서는 고환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부신 피질에서 소량의 안드로겐 생성이 됩니다. 안드로겐 분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피지선을 자극시켜서 피지를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분비가 된 피지가 모공을 막고 여드름균이 증식하기,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염증을 발생시켜 여드름이 생겨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호르몬의 변화, 두 번째로는 기름샘, 이 피지선이 활발하게 발달하면서 피지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균이 활성화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 두 번째는 성인 여드름입니다. 40 넘어 여드름이 왜 성인 여드름에 이유 있다라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원인을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주범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신 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그럼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피지 분비의 증가를 유도를 시켜서 성인 여드름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피지선을 자극시켜서 피지가 과다하게 생성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각질 탈락이나 이러한 피지, 기름으로 인해 모공이 막히면서 여드름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주범은 술입니다. 알코올은 여드름에 검증된 위험식품이에요. 술을 마시면 체내의 면역력이 약해져 원래 있던 여드름의 염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여드름도 솟게 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 주범은 화장입니다. 화장품성 여드름은 주로 입과 턱, 그리고 턱선 주위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 최근 헤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마의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주범, 남성의 면도입니다. 면도는 피부 각질을 과다하게 제거해서 눈에 띄지 않은 미세한 상처를 만들어 세균 감염과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동향 논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드름에 대한 부분 이야기 드려볼게요.
큐티박테리움 아크니스는 여드름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큐티박테리움 아크니스의 과다 증식보다는 이 여드름이 발생하는 게 그 개통 발생군 간의 다양성의 상실, 즉 IA2보다 IA1의 우세함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큐티박테리움 아크니스는 톨라이크 수용체 TLR2에 결합된 후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시키는데 인플라마솜 NLRP3와 카스파제를 활성화시키고 인터루킨 1 베타 분비를 유도하고 T세포 분화 및 면역세포와 호중구의 모집을 여드름 병변 부위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톨라이크 수용체 TLR2의 활성화는 인터루킨 1 알파 생성을 유도하고 각질세포 증식을 증가시킴으로써 면포 형성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큐티박테리움 아크니스는 또한 항균 치료에 대한 독성과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바이오필름을 형성할 수 있고 큐티박테리움 아크니스는 필로세복의 난포의 산성 환경을 유지하고 피지의 트리글리세이드 가수분해하며 프로피온산을 분비하여 공생균인 표피포도상구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 상실을 통해서 염증 관련 인자들이나 또 다른 분자들의 이 활성화를 유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항생 성분을 가진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 항생제나 피지 분비 완화제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비약물 치료로는 스테로이드 주사, 압출, 박피술,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서 여드름을 치료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문제는 이거죠. 완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재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내 피부에 미생물이 산다. 자꾸 재발하는 여드름은 박테리오신으로 막아라. 제 책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박테리오신인데요. 박테리오신은 장내 미생물이 대사를 해서 만들어내는 천연 항균 물질인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근데 이 박테리오신이 왜 중요하냐면 본문 내용을 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박테리오신은 천연의 무독성 방부제로 단백질 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항균성 단백질입니다. 이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광범위한 pH 산성에서 안전성을 유지하고 무독, 무색, 무취이며 보통은 식품의 생물학적 보존제나 발효식품의 생물 제어제로 많이 이용되는데 항생제 대체제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박테리오신은 여드름균, 식중독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 유해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데요. 최근 화장품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산균 발효물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염증 부위에 이 물질을 뿌리게 되면 삼투압에 의해 염증이 있는 세포가 갈라지면서 침투하게 되고 삼투압이 발생해 염증이 튀어나오게 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피부 미생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비피도박테리움이나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이 유익한 균주를 대상으로 발효시킨 대사산물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바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군집과 다양성과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가공식품이나 그 외에 인공감미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배제를 시켜주는 습관을 꼭꼭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으로 왜 여드름이 계속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장내 미생물의 균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피부층에 살고 있는 이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의 균형도 상당히 중요하다. 즉 피부 미생물의 균형 생태계가 올바르게 잡혀져 있어야 여드름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피부성 질환인 이 염증성 질환, 여드름 때문에 고생이신가요? 오늘부터 피부에 좋은 것만 남겨줄 수 있는 환경,
습관, 음식을 챙겨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